아무도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저는 다이아몬드 명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나요? 복 받은 지 벌써 14일이 지났는데 14일 어치만큼 복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받으셨나요? 저는 엄청 받았는데.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빅스비가 자꾸 혼자서 막 튀어나와요, 요새. 이상하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이야기는 완벽한 기회의 선택, 아메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면 그건 기회지만 위기가 그냥 위기로 남으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앞뒷면이. 내가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왔는데 이 위기에서 내가 기회를 가질 건지 재앙을 맞이할 건지는 올해는 잘 몰라요. 작년에도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돈을 갖고 오는데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가게는 그냥 괜찮은데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그냥 굴러가는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올 건데 올해에 내가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회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왜 IMF가 끝나고 나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한 번 더 빈부의 격차가 확 늘어났죠. 올해 이 2021년이 지나감과 동시에 한 2, 3년이 지나면 아마 아차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21년은 내 주변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그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그 순간, 나를 속이고 있는 그 순간이 나한테 엄청난 위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회의 순간을 포착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완벽한 기회 선택, 아메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Financial Freedom. 우리 재정적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프린시펄이잖아요. 원래 기본, 나의 재정적 자유의 기초 원리는 안 쓰면 돼요. 안 쓰는 거. 많이 벌고 안 쓰면 되죠. 다이어트랑 반대예요.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많이 소비하면 살이 빠지죠. 그런데 아메이래요. 재정적 자유는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데 다이어트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잘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먹고 많이 움직여도 도저히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나이, 호르몬, 그리고 기초대사량, 그리고 그분의 어떤 컨디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 때문에 기본적 원리는 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지방이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 것처럼 많이 벌고 안 쓰는 게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이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나에게 불어닥친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 가령 예를 들면 금리가 상당히 낮다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을 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세금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른다든지 뭐 지금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로 작용하면 내가 많이 벌어도 쌓이지 않을 수 있고요. 안 써도 쌓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번다는 그 상황이 지속될 수도 없고요. 안 쓸 수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원리는 굉장히 아주 단순하지만
많이 버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나의 재정적 환경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건 뭘까? 여러분 되게 많은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에 대한 눈을 떴어요. 저는 그 이전에는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메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려고 주식을 막 눈을 부릅뜨고 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지?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주식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막 강의도 들어보고 막 이러니까 제 친구가 네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니 버블이 맞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투자 마인드도 많이 없고, 그리고 금융 지식도 너무 부족하고, 그냥 있는 돈은 은행에 묻어두고 그냥 적은 금리 받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추구하는 아주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성질의 기본 소양을 갖고 있었던 금융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을 거치면서 많이 벌고 정확하게 투자하는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바꾸죠. 정확하게 투자하는 걸 먼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영끌이니 뭐니 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잘못됐다, 어땠다, 이건 제가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공부를 막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보면서 하나 얻어낸 해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우량주, 투자해야 될 우량주 뭘까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텔레콤, 뭐 많이 얘기하시겠죠? 테슬라? 많이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께서 투자해야 되는 최고의 우량주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나라는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내가 존재하면 주식시장이 요동치든 부동산이 난리가 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벌어들일 수 있는, 굴러갈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나한테 장착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시드머니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남는 돈으로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는 거. 원래 돈 많은 분들은 묻어버린다면서요. 묻고 10년 안 보면 주식은 반드시 오른대요. 그런데 우리는 묻고 10년을 안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돈이 전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끊임없이 주식보다 많은 이율로, 금융 금리보다 많은 이율로 내가 돈을 벌고 있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내가 갖출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적인 금융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고의 우량주, 나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뭘 투자해야 되냐는 거죠. 나한테 맛있는 걸 먹여주나? 뭘 해야 되죠? 그래, 나는 나한테 투자해야 되니까 난 자야 돼. 나는 잠이 보약이야. 잠을 주무실 거예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SNS도 알아보시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카톡도 보기 싫어서 하루 종일 확인을 안 해요,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21년이 지난 이후에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창만 열어놓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창만 열어놓고 그 세 개 쓰고 지금 아직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생리,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구조인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조금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정말로 이런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돈 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은 하루에 너다섯 시간씩 여기에 매여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정말 열심히 하려면 제가 최근에 인스타 관련된 아주 짤막한 그 강의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빠르게 그 돈을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팔로워 수가 한 10,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팔로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매일 댓글이 약 한 1,500개 정도가 달리고 그리고 1,500개 정도의 댓글에서 좋아요가 1,500개 정도가 좋아요가 찍히면서 댓글이 한 450개 이상 달리면 그 인기 게시물에 포착이 되는데 그렇게 인기 게시물에 끊임없이 포착이 돼야 월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0 팔로워 정도에. 그러면 그 10,000 팔로워를 빠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할게요? 아주 단순하게 벗으면 됩니다. 벗으면 바로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인스타든 뭐든 그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퍼스널 브랜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그 시장에서는 먹혀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들이 대부분 비주얼적인 게 많기 때문에 팔로워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해보셔도 돼요. 생리는 아셔야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생리를 알아야 아메이는 굉장히 물과 같은 사업이라서 어느 그릇에 담든 담겨지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그릇에서 담아서 잘해야 될지 알려면 내가 그 생리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거기서 어느 정도 활동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예요.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사보셨거나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신 분. 라이브 커머스를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는 쇼핑 호스트들이나 쇼호스트들이죠. 쇼호스트들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런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SNS망으로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분들이 그냥 라이브로 물건 말고도 서비스를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로 지금부터 100명 뭐 해가지고 스위트룸 얼마에 지금 팔고 있으니까 지금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저는 이제 원래 동시통역을 했거든요. 이제 통역사들도 지금 통역 시장은 완전히 얼음 정도가 아니고 드라이 아이스 정도로 꽁꽁 얼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역 시장에서 통역을 하지 않고 어떤 걸 하냐면 번역이나 아니면 그 어학을 가르쳐 주는 어떤 그런 걸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그 자기의 어떤 능력을 팔기도 해요. 본인의 어떤 뭐 인사이트를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어떤 부분에서 맹점이 있냐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비주얼이 되시는 분들이 승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면밀히 살펴봤을 때 먹히는 비주얼이면 좀 먹히는데 비주얼이 먹히지 않으면 일단 조금 승산이 떨어질 수 있다. 내가 뭐 원래 되게 유명한 석학이거나 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럴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나의 어떤 상품을 파는 이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아메이로 적용하면 특정한 누군가에게 검증된 제품을 정확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메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안에서 내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 그거를 채용해서 아메이적으로 변화시켜서 시장에서 먹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뭐랄까 변화무쌍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업들은 구조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혹은 내가 그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들어가기도 어렵고 가서 변화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들이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 이미 고정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굉장히 팔색조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고요. 아이템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들이 나오죠. 집에 오래 있는 시간,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박선화 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침구 청소기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품이 개발된 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이거는 팬덤이에요. 아미들이죠, 아미들. BTS는 음원을 내면 nem과 동시에 밀리언셀러는 바로 5분이면 되더라고요. 5분이면. 그러니까 지금 21세기가 지나서 21년부터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팬을 가지고 있느냐. 내 팬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저는 사실 팬을 확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특출난 외모를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뭐 지식적으로 어마어마한 막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교수님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팬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팬덤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팬으로 가지고 있는 아메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 영양제는 아메이지. 치약은 아메이야. 야, 세제는 아메이 거 아니면 못 쓰겠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내 팬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메이 팬으로 더 고정된 아메이 팬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아메이를 구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연결망 역할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장을 다 가지고 오게 되죠. 팬덤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 시장과 SNS 마케팅을 내가 아메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글로벌 시장을 내가 완벽하게 내 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21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회가 오냐고 나한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기회가 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든요. 근데 도구가 있으면서 책을 읽는 것과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전 도구가 있는 상태에서 책을 보니까 인사이트가 도구 쪽으로 넓어지는데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보면 노동이죠, 노동.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걸 이해해야 되는지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정적 그 안정과 자유를 갖다 주는 정말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죠. 이건 제가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기다려서 봤어요. 이게 그 TVN 커넥트라고 하는 방송인데 목요일날 오후에 해요. 7시 10분인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방송도 하는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마이클 샌델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저분은 제가 존경하진 않았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경제에 참 문외한이라서 저분이 세계 3대 투자자신데 짐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투자는 내가 잘 아는 곳에만 투자할 것, 그리고 전 세계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대면에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게 심도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투자 광풍이에요. 그래서 저분 말로에 의하면 모든 지금 금융 쪽의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죠. 3월이 되면 조정기가 올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레버리지 하지 말고 있는 돈 투자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투자한 다음에는 수면제를 먹고 자라 그래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시장은. 그 다음에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 최근에 이제 발표한 책이 있거든요. 공정하다는 것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 공정하고 능력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차별이 숨어져 있고 전 세계가 모두 더 심화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눈 감고 수면제 먹고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고 차별을 눈앞에서 직면해야 돼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본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감동 이게 SBS에서 일요일 날 아침에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 썸이라고 해서 원포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왔어요. 상생 프로젝트죠. 그래서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힘들 때 함께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차별이 심화하고 그 다음에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사회에서 기회는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올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메이가 예스라고 대답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차별이 심하고 뭔가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쩌면 우리가 상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굉장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나왔던 프로그램 다들 보셨겠지만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이 거대한 중소기업,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거인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품질을 같이 기획하고 그리고 소비자분들의 어떤 니즈에 충족시켜서 그래서 아메이가 손을 잡고 그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은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해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함께 상생하는 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내가 기회를 잡고 대부분 내가 SNS로 부자가 되고 내가 뭔가 내 어떤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아메이어야만 하느냐면 차별이 심하고 양극화가 심해진 이 사회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나아진 세상에서 더 많은 선한 부자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겠죠. 아메이는 그런 큰 거대한 거시적인 그런 돈을 벌자라고 하는 나는 돈을 벌 거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보다 더 거시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우리가 뭐 김혜자 씨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월드비전을 붙이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분들을 돕고 원래 시간적 자유가 있고 재정적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는 거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이런 가치가 있어. 함께 하는 일이야. 너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그 기회가 제공되고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될수록 내가 재정적 안정이 된다는 일. 이런 일은 2021년에 찾아보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와 가치와 재정적 안정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메이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건 평범한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는 굉장히 유일하다. 아까 SNS 말씀드렸잖아요. 비주얼이 된 분들이 일단 우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비주얼을 보지도 않죠. 학력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노래를 잘해, 춤을 잘 춰 이런 어떤 재능을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메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하나예요. 이 일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좋은 일이구나. 해봐야 되겠네. 까지만 이해하시면 그때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단호한 결심과 결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손해겠네. 그래,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작은 자존감, 작은 자신감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친구들만 데려오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만 준비했습니다. 뭐 아메이 파는 일이야. 나는 그래서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2021년부터는요. 아까 라이브 커머스 제가 말씀드렸죠. 팔지 않는 자 가난해지리라. 잘 기억하세요. 팔지 못하는 자는 가난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파실 수 있나요? 대부분은 재능을 파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특장점을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클래스 101이나 탈링, 그 다음에 크몽 뭐 이런 앱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레슨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비싼 건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싼 거는 몇만 원이면 전문가들의 강의를 VOD로 듣거나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이런 강의들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재능을 팔고 그 다음에 자기 기술을 팔죠. 모두가 팔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와중에서 "아메이 해 보자."라고 손 내밀었을 때 "나는 파는 거 못 해요."라고 하시면 "나는 가난해질 거예요."라고 그냥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파시면 돼요. 저는 요새 저의 소비자분들과 제 이제 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요새 청정기랑 정수기랑 침구 청소기를 일단 많이 팔고 요새 새로 나오는 요 알약으로 된 유산균 내 요새 요 주력 상품인데 좀 살래?"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예전에는 파는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는데 "아 좀 팔면 어때요? 좋은 거 팔면 되지. 뭐 평생 사기만 할 건가요?" 저는 평생 팔 거예요. 평생 좋은 제품을 좋은 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넘겨 드리는 행복한 일을 할 겁니다. 이 제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요것도 지금 제가 제 주변에 저희 집에도 있어요. "가루로 된 유산균은 정말 먹기 싫다. 나 진짜 가루 싫어. 알약 나오게 해 줘."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디어 알약으로 유산균이 나왔죠. 그리고 요즘 제가 간장하고 즉석국 요거 가지고 나온 건 돌밥돌밥 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저희 간장하고 그 송화소금만 있으시면요. 똥손도 요리가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그 즉석국 요거 몇 박스 사다 놓으시고요.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국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가미하시면 되게 맛있어요. 콩나물만 넣으셔도 되고 뭐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사업 설명하셨던 심수연 사장님은 꽃게탕을 끓여서 드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손이 똥손이라 도저히 국물 맛을 내지 못한다면 국물 베이스로 쓰실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 프로틴 쿠키 같은 경우는 과자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살찔까 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과자. 그리고 영양제 챙겨 먹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한포 영양제. 그다음에 밤마다 한 번씩은 바르고 주무시면 회춘하는 회춘 크림.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덜 쓰면서 예뻐지게 만든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스킨. 요런 제품들 여러분 요걸 주력 상품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라이브하게 커머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과 저희 브릭스 시스템, 저희 월요일에 시스템 미팅 하거든요. 미팅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할지 공부하셔서 한 분, 두 분에게 알려보시는 거예요. 알려보시다 보면 뭐 다른 거 쓰겠다고 고집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 앞에 베스킨라빈스를 차렸는데 내 친구는 끊임없이 하겐다즈를 먹어요. 멱살 잡고 싸우지 않죠. 그냥 그분의 취향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아메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메이를 얘기하면 사람의 인지 구조가 그래요. 원래 그렇대요. 김경일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인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갑자기 큰 걸로 확 변하면 어머! 그럼 확 변하는데 이게 아주 조금 변하는 건 되게 변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엘라스틴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샴푸가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엘라스틴을 고르던 사람이었는데 내 친구가 아미를 한다고 와서 샴푸를 아미 세티니크로 바꾸자고 얘기하면 그게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변화니까. 아주 작은 변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를 잠깐은 인정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떤 쉬운 장점이 있냐면 제품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한번 조금만 써 봐도 이게 확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물꼬를 트면요. 다른 게 도미노처럼 쫙 물꼬가 터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왜 그런 얘기 있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럭키박스라고 해서 박스 안에 이것저것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한번 써보세요라고 드리면 그거 가지고 써보시다가 어떤 분은 김으로부터 아메이를 시작하고요. 어떤 분은 라면에서 시작하시고 어떤 분은 소금에서 시작하시고 어떤 분은 나이트 마스크에서 시작하시고 어떤 분은 화장품에서 시작하시고 어떤 분은 유산균에서 시작하시고 한 개에서만 물꼬가 터지면 그분은 결국 1년 안에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이 아메이로 바뀌어요. 왜? 좋으니까. 좋으니까.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일즈맨처럼 바꾸세요, 바꾸세요. 얘기하지 않아도요. 물건이 말을 해요.
그래서 샴푸가 계속 얘기하죠. 바디 샴푸도 안 써보겠어? 엄청 좋은데. 바디 샴푸가 얘기하죠. 치약도 써봐. 너 진짜 좋아. 치약을 쓰다 보면 칫솔 안 바꾸면 후회한다. 칫솔 쓰다 보면 치실도 써야지. 치실 쓰다 보면 왜 클렌징은 안 바꿔? 그래서 욕실이 먼저 바뀌죠. 욕실이 바뀌고 나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설거지는 아메인데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소비자분들도 보면 늦은 분들은 1년, 빠른 분들은 3개월 안에 전 제품이 후다닥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 제품을 바꾸시는 분들을 한 분, 두 분 만드시는 거죠. 장사를 하시면 불특정 다수에게 일단 파는 거예요. 팔아서 마진을 남겨서 빨리빨리 제품을 순환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메이 장사하자고 얘기하지 않죠. 스폰서님들이 오늘 여기 이제 처음으로 초대하셔서 들어오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메이 장사하자. 친구 우리 아메이 팔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던가요? 아니죠. 아메이 사업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사랑 사업은 뭐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뭐 허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장사는 일회성으로 물건을 계속 파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단타로 치고 빠지려면 많이 팔고 불특정 다수에게 쫙 팔고 연락을 끊어야 돼, 내 쪽에서. 그 제품의 그 다음을 내가 보증할 수 없어도 괜찮은 거죠. SNS에 그런 물건 되게 많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문제도 생기고 하죠. 아메이는 사업이에요. 사업은 어떤 거냐면 고정 고객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인적 네트워크를 펼쳐 나가서 규모를 확장시켜서 팬덤을 만드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은 처음에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자를 우리는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는 본사가 감수해 주거든요. 반품, 배송, 그다음에 개발 이걸 다 본사가 해주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광고와 유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통은 여기 이렇게 보세요.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오는 요 와중에 있는 많은 유통과 광고와 이런 요 구간에서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많은 그 대기업들이 유통을 손에서 놓지 않고 유통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대기업들 잘 보세요. 유통이 엄청나게 많죠. CJ도 유통을 하죠. 우리 CJ 대한통운, CJ도 유통을 하고 LG도 GS에서 유통을 하고 삼성도 유통이 있어요. 다 유통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통을 보시면 이 유통 안에 보통 이 유통에다가 들어가는 그 마진이 얼마냐면 전체 매출의 35%가 유통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3,500, 그러니까 1조를 매출을 올리면 그중에 3,500억은 회사가 다시 가져가서 유통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가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1959년에 만들었냐면 이 35%를 회사가 갖지 않고요. 회사는 생산자 마진만 갖고 이 35%를 그냥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뿌리지 않고 얼굴 예쁘고 이런 분들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머리 좋고 하신 분들에게 주지 않고 평범한 분들에게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기반으로 이 35%를 묶어놓는 거죠. 매년. 그래서 아메이가 지금 1조 정도의 매출이기 때문에 1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약 3,500억 정도가 묶여있는 돈인 거죠. 이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인 우리가. 제품을 잘 쓰거나 제품을 잘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통과 광고를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차등으로 월마다 35%를 배당금처럼 받는 거죠. 여러분은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배당금을 받으려면 시드머니가 어마어마해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번에 유퀴즈에 어떤 분이 나왔는데 배당금으로 한 달에 1억씩 받으시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시드머니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근데 저희는 그런 시드머니가 없죠. 100억, 200억.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투자하죠. 나한테 뭘 투자해요?
아메이를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 우량주를 아메이를 투자하는 거죠. 아메이 사업으로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는 우량주니까. 근데 잘 크는 걸로 키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책을 쓸 거야. 책 쓰셔도 됩니다. 나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짜투리 시간에 해보시고요. 주요한 시간에는 진짜 돈 될 거, 진짜 정말 내가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우량주 누가 안 키워주나? 이게 숨어있는 우량주잖아요. 아무도 평가가 절하된 우량주. 이 나를 키워주는 건 바로 아메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로 내가 그래 35%를 가져오는 거야. 3,500억을 여러분이 다 갖고 오셔도 되죠. 갖고 와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져올지 한번 볼까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 아까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은 나머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내용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원래 회장님 자식은 원래 잠깐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1년 뒤에 뭐 팀장 됐다가 2년 뒤에 대표이사 되는 거에 우린 굉장히 무감각하죠. 그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원래 회장님 자식이니까. 또 예를 들어 볼까요? 교수님 자식이니까 학점을 좀 잘 받아. 그래 쟤는 교수님 자식이니까. 그게 왜 공정한가요? 유명한 정치인의 자식이니까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공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불공정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그게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어떤 거냐면 노력한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나에게 먼저 아메이를 알려줬어도 혼자 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광고를 하죠. 그럼 같이 똑같이 썼을 때 한 35만 원 정도 생필품을 바꿨다고 가정하면 그럼 여기 보시면 스폰서하고 내가 똑같이 한 35만 원 쓰면은 PB로 포인트로 따지면 20만 포인트거든요. 4명이 80만이죠. 80만이면 여기 보너스 테이블에 보시면 6%에 해당이 돼요. 여기 보시면 6%. 그럼 4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그 수익금이 이 그룹에 들어가죠. 그럼 이 수익금 중에서 나의 그룹을 보면 60만이죠. 60만은 6%니까 3만 6천 원. 그래서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 스폰서는 12,000원. 그럼 나는 얼마를 받냐면 친구들 아까 쓴 만큼도 돌려준다고 했으니 이 돌려받아야 되는 친구들 20만씩 쓰신 분들 두 분 걸 더하면 1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그룹, 나의 그룹에 들어왔던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24,000원이 되죠. 나에게 먼저 가르쳐준 이분, 그리고 나보다 가입자 수도 더 많고 전체 매출도 더 큰데 왜 나의 스폰서는 돈을 나보다 반밖에 못 가져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 똑같이 썼을 때 기본 똑같죠? 여기서 우리 스폰서는 한 명한테만 얘기하고 놀았는데 나는 2명한테 얘기한 거죠. 입이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나. 제일 입이 아픈 사람한테 돈을 제일 많이 가져다 줘야지 공평하죠. 이게 공정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입사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게 맞아. 아니요. 그 사람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사회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진짜예요? 100번을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시절에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동시통역을 하겠다고 가열찬 결심을 하고 통역대학원에 아주 어렵게 입학을 해서 아주 어렵게 졸업을 했어요. 아주 어렵게 졸업을 해가지고 석사를 받고 나왔는데 통역시장에는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제가 24기인데 1기 선생님들께서 아직도 그 시장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제가 2002년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많은 돈을 내고 통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버린 통역을 주워 먹듯이 쪼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같이 하게 되면 나랑 큰 차이 없는데 왜 나랑 저 사람이랑 이렇게 다른 차별 대우를 받을까?
그래, 내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어야 됐어.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부조리해, 세상은 부조리라고 했을 때 이걸 처음 봤어요. 2005년도에 봤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로부터 지금 거의 한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더 많은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걸 보시면 꿈 같은 얘기야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구조. 이거야말로 지금 2021년에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지만 조건을 충족했느냐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기회를 준다고요. 그런데 아메이는 여러분에게 조건을 충족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만 20세만 넘으면 돼요. 그거 하나가 조건이에요. 우리 애가 맨날 땅을 치우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아직 안 돼. 성인이 아니니까. 항상 기다리고 엄마 나 3년 남았어요. 엄마 4년 남았어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요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소비자가 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소개하고 애용하는 소비자가 될 건지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 건지를 일단 한번 결심해 보신 후에 이렇게 미팅을 한번 들어보셔서 사업을 점검하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을 할 거야 말 거야로 미팅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는 거죠. 나는 아기가 어리고 애가 셋인데 얘네가 다 쌍둥이야. 내가 다 키워야 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물어본다든지. 나는 저기 안빙 저기 이렇게 되게 낙도에 살아 섬에. 우리 섬에는 10명밖에 안 살아. 그러면 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날에만 사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되니까 SNS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할지, 어떻게 할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신 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도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꽤 많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소득을 버실 수 있다라고 구조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더 빨리 버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메이 사업은 시쳇말로 시스템 안에서 존버하면 반드시 수익률이 있다. 이제 이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버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는 차마 이걸 풀어드릴 수는 없고 딱 버티시면 됩니다. 젖은 낙엽 정신으로. 버티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버티시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일단 처음에 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없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는 이제 한국에서 다녔고 제 친구들은 다 결혼을 안 했고 유학 가 있었고요. 공부하고 있었던 고시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소개도 받고 하면서 고정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의 팬들, 아메이 팬이자 나의 팬이 생기면서 팬덤 마케팅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9%라고 하는 BF라고 우리가 요새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9%가 되면 여기 120만 PB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전체 매출이 한 200만 조금 넘어가요. 이런 팬덤이 생기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을 하죠. 요거 가지면 초등학생 어머니들은 학습지 하나 정도는 시키실 수 있어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제 학원비를 내실 수 없습니다. 이제 20만 원 가지고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학원비를 내려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비를 하셔야 돼요. 비비를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친구들이 나처럼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버실 수 있는 9% BF를 하실 수 있도록 도우면 돼요. 어떻게? 시스템에서 잘 안착되실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안내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내가 15% 비비가 되면서 월간 한 100에서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버실 수 있어요.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월간에 계속 버시면 1년에 1200이잖아요. 지금 금리가 0.7%막 이러는데 1%라고 해도 1200이면 한 12억 정도 갖게 되는 거죠. 월간에 계속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돈이에요. 맞나요? 제 계산이? 제가 계산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실 수 있죠. 연간에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비비가 되면서 내가 조금 더 이 9% 하셨던 분들도 100만 원씩 버실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정신을 차리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이제사 아메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나는 매해 만나는 사람이 주는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물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수도 생기지만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죠. 그럼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한두 명씩 늘어나는데 그분들 중에서 삶을 고민하거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에게 아메이의 기회를 알려주시죠. 알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9% BF를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내하시면, 요렇게 하시면 포인트가 1000만이 넘어가고 매출이 약 한 1800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서 월간 SP라고 해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SP를 기왕할 거면 1100만 포인트 정도로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면 월간에 255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으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PE 1,500만 원, 1,500만 PB 포인트 정도로 올라가시면 월간에 322만 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400만 원, 500만 원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정도 포인트 하시면 월간 450만 원에서 5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 700만 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나의 볼륨의 크기를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이아몬드가 돼야만 연간 소득 1억이고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에메랄드 정도만 되셔도요. 3명 정도가 월 3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벌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성공시킨다고 해도, 에메랄드 정도만 돼도 사이드 볼륨을 어느 정도 키우기 시작하면 연간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받으실 수 있고, 끊임없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사람의 수를 늘려나가면,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숨은 비밀이 있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 제끼거나 팔고 연락을 끊는 장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잘할 수 있다고 독려하고 함께 하자고 다리를 묶고 2인 삼각으로 같이 뛰는 분들의 숫자를 늘려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의 소득은, 연간 소득은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숨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월 1000만 원까지는 보장해 드려요. 언제까지? 그건 알 수 없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보장하는 금액은 항상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의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내가 멈추면 거기서 멈추지만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제가 올해로 나이가 꽤 많습니다. 40이 훌쩍 넘었거든요.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도 나는 내년에는 더 벌 수 있고 후년에는 더 벌 수 있고 또 더더더 벌 수 있어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이제 곧 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더 큰 수입을 끊임없이 꿈꾸고 60에는 70에는 어머나 세상에, 나의 나이 먹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오면 이렇게 살겠구나라고 선명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나에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인생 플랜을 제공해 주는 일이죠. 보시면 보통 이 정도 돼요. 추가 수입 정도 되죠. 파운더스 플래티넘, 에메랄드까지는 뭐 브론즈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때까지는 추가 수입인데,
저희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직장인 상위 0.5%가 됩니다. 이게 주수입이죠. 지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도 전국에 굉장히 많고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임원 넘어가는 소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결심만 하시면 돼요. 아메이는 여러분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결심하고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 2021년은 위기이자 기회예요 라고 얘기하는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 기회는 나한테 뭐냐고 라고 얘기하죠. 그 기회가 바로 아메이라는 거. 여러분의 그래서 재정적 안정은 아메이다. 재정적 자유의 기회는 아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플라톤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즉시 당장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셨으면 그 열린 마음만큼만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아메이가 여러분에게 3년 뒤 나 진짜 그때 그 기회를 잡길 잘했다. 나 진짜 아메이 하길 잘했다라고 여러분께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정말 기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아메이를 하시면 여러분께 앞으로 3년 뒤에 나는 그 위기 때 아메이를 해서 기회를 잡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늘 바로 즉시 재미있고 신나게 여러분의 기회를 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